있는데요. 뭐 이미 힌트를 충분히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쪽 볼까요? 제가 뭐 이 시간 요즘 들어서 거의 제가 관심을 강조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친환경 부분이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장의 시세가 그쵸.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쪽이 없어요. 앞서 어제 경기 관련 종목들이 어제 하이든가 철강주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오늘 또 원자재 가격이 또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니켈이라든가 구리 가격이 2% 넘게 거의 3%대 임박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경기 관련 종목들은 모멘텀이 약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계속 순환매라는 거죠. 네네. 올라갈 때 사게 되게 되면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박자를 잘못하는 근데 거죠. 시세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쪽은 화학업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심은 여전히 화학업종인데 친환경 중에. 그렇죠. 예. 친환경. 근데 화학업종도 순수 화학이 있고요. NCC 계열에. 그렇죠.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라든가. 이쪽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라는 거죠. 연속성이 네. 없어요. 없는 쪽이.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쪽이 간다는 것 자체는 이익이 증가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허리케인발 악취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를 그렇죠. 중심한 아시아 NCC 계열이 가격 상승이 전개되면 수혜를 받지 않게 나갔었는데 전혀 가격 변동이 없거든요.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가 거의 지금 3주 가까이가 됐는데. 복구 중이죠, 지금 그렇죠. 다. 그래서 예. 제품,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의 주력 배치 제품 가격 자체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제 주가 자체는 순환매성 흐름이다.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NCC 업계 실적 피크아웃은 거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철강업종은 피크아웃 이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3분기 때, 2분기 때 실적 더 좋거든요.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그래서 관심 자체는 소기업 업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수산업 진출과 관련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시세 연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까. 그래서 일단 본업 자체가 화학업종과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신사업 진출과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네. 자 그렇다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앞선 시간에도 표를 보내드렸었는데 그러면 화학업종 중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회사들이 어떤 쪽이 있느냐 그렇죠. 뭐 일단은 하나케미칼 OCI는 태양광 쪽이라 했으니까 제가 하나케미칼보다는 OCI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OCI를 사야 된다고 그랬고 왜냐면 하나케미칼은 NCC 계열이거든요. NCC 계열 포함이 돼 있고 태양광 모두 자체는 실적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OCI는 펄시품 가격 여전히 강세고 수급을 보시게 되면 애국 투자가들이 8월 25일 이후에 하루도 빠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는 추천해 드렸죠.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롯데정밀학이 요즘 신고가인데 롯데정밀학은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인수했고 때문에 에카소 사업에 진출한다는 재료가 있거든요. 주가 자체 PR 싸죠. 이제 밸류까지 올해 예상 실적에 밸류까지 표현해놨으니까.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도 신고가인데 수소탱크용 알다시피 탄소 섬유를 국내 유일한 회사고. 그다음에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최근에 탄화수소와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가 되고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종목은 조금 이제 수익성 지표상으로 PR이 12배인데 성장성을 감안하면 그게 뭐 비싸지는 않은 쪽이거든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제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 시간에 언급했던 애경유 같은 경우도 PR이 5배밖에 안 됩니다. 바이오 디젤 관련 종목이죠. 그다음에 JC케미칼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주가 자체는 부진합니다. 이것도 바이오 연료 관련 생산 회사인데 신재생유를 본다 한다면 주가 자체는 상당히 싸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수학도 제가 언급해 드렸었죠. 이수학도 지금 PR이 3.7배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언급해 주셨군요.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이고 휴캠스도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고 그러네요. 거의 신고가인데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유니도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탄소 포집 핵심 소재거든요. 이들 관련 종목에 관심 봐야 되는데 거의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를 관련 종목들이 9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시세 연속성이 이쪽에 있다는 거죠. 중요하죠. 그렇죠. 롯데정밀학,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게 신고가거든요. 애경유화도 신고가고요. 이수화학도 거의 신고가에서 쉬고 있는 쪽에 코롱인더 어제 신고가 나오고 어제 유니도 신고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휴캠스도 신고가 추세고. 잘 가네요. JC케미칼만 좀 약간 부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진한데 다 관심인데요. 관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뭐 애경유화, JC케미칼, 이수화학, 휴캠스, 유니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관심권에 밸류 자체 싸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 종목을 다시 좀 그러면 유니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주총회에서 또 JC케미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유니드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볼까요? 유니드는 일단 핵심 탄소 포집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주력 제품이 가성칼륨인데 가성칼륨 공정하면 탄산칼슘이 나는데 탄산칼슘이 포집을 하는데 핵심 소재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캐파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캐파에다가 탄소 포집 소재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했으니까 탄소 포집 산업 자체가 2차 산업, 2차 전지 현재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소재보다도 더 성장성이 가파르다는 전망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은 중장기적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얘가 신사업으로 2차 전지라든가 또 에카소 쪽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 예사 실적 자체가 작년 1년 실적을 좀 거의 달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밸류 자체도 최근에 주가 많이 떴지만은 올해 이제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PR이 10배고요.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따지면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7배, 8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좀 싸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이 종목은 이제 이 종목 그 중에서 주목에 대해서 이격이 많이 접해졌어요. 포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제가 13만 원대에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보니까 8월 27일 날 추천해 드렸었네요. 목표 주가를 16만 8천 원 잡아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15만 9천 원까지 가다가 입고를 달고 좀 밀렸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기간 조정을 충분히 이제 받으면서 이격이 21동 평균선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 하반기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떴지만은 하락은 국내 쪽에서 14만 원 이탈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약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14만 6천 원 정도가 아마 적당할 것 같고요. 약간 내려가면 들어가죠. 목표 주가는 예. 그대로 16만 8천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다만 그 당시에 손절 가격을 8월 27일 날 2만 원 잡아드렸었는데 손절 네. 가격은 조금 올려서 손절가 올려서 13만 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13만 6천 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준현 566께서는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 업종 내에서도 NCC가 아닙니다.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유니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탄소 포집과 관련된 회사이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